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집은 투자 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말한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SNS나 공개석상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에서 매입 임대까지 그 대상 역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권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강공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투기성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시작된 부동산 드라이브. 이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한 경고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 혜택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연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인데 그 근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간 정상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이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라는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가 명운을 가를 부동산 안정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권 초기인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할 국정 동력이 가장 세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해도 효과도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임기 초에 있는 이 1시간하고 중반, 후반에 있는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의 부동산 강공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이 같은 드라이브에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체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와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로남불 논란에 역린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4년 뒤 부동산 안정이라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SNS를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 버틴 다주택자들의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가 글에서는 다주택자가 버텨 성공한다면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또 규제, 세제, 공급,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직설적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실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는 경제 민생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거론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준비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냐는 예. 그런 것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세금으로 이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가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진화에 애쓰는 관계기관에 격려의 뜻으로 손목시계와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의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에서 망국적 폐해인 부동산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으로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집행이 되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명징하게 행정을 집행해 가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이어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퇴로가 막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혜택 축소를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 이로 인해 일반 다주택자 이어 임대사업자 물량까지 시장에 나올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42,000호. 올해는 이 중 22,000호가 자동 말소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 중위 지역 또는 외곽 지역에 매물 물량이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현재 강남권 중심의 매물 총량 증가 현상이 외곽까지 좀 일부 확산되는 모습으로. 다만 임대사업자 퇴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기 전에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일부 세입자는 오히려 갱신 의무 이행을 요구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자진 말소하고 이제 매도를 하고자 했는데 자진 말소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차인분들은 저렴한 이제 보증금으로 살고 계신데 그거를 동의를 해주시면 본인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한 임대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은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비용을 올려서 임대를 오르는 그 결과를 만들 텐데, 근데 다 똑같은 임대사업자 주택들이 아니니까 서민을 위한 소형이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 강도를 좀 낮추어서. 특히 비아파트 등록 임대를 없앨 경우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섬세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담입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어제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엄청난 소명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서 정책이 잘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가 아니라서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후회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수석은 아파트값 등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다른 카드를 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